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오르면서 한인업체 업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부인을 살해하고 딸을 납치한 용의자와 교전 중 경찰 지시에 따르며 투항하는 10대 딸에게까지 총격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택시 배차 요원들이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지난 2년간 뇌물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이 오늘 넉 달 만에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첨단 기술 제한 조치 같은 민감한 문제에 관해선 의견차가 컸지만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국에 60개 이상 체인점을 둔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올랐는데요. 한인들이 즐겨 찾는 베이커리도 이번 임금 인상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한인 업주를 만나 피부로 느끼는 달라진 점을 들어봤습니다. 14년째 LA 한인타운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는 조병덕 씨는 이달 들어 근심이 높아졌습니다. 새벽 시간대부터 빵을 준비해 판매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후 높아진 원자재 가격과 이달 들어 크게 올라버린 근로자 임금이 조 씨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푸드점들하고 같이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게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LA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 20% 정도 임금 상승이 일어나서 그렇다고 이 가격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값이 비싸다고 그러시고 물가가 오르고 뭐 점심 식사만 한번 하러 가셔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희 빵값까지 또 올려서 그렇게 해드리면 저희가 매상 감소로 오는 데면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조 씨는 빵 가격을 올리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 본인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돌아온 뒤 빵을 진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님 응대에도 나서야 합니다. 업주이지만 동시에 근로자의 역할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20로 상승하며 한인업주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에서 보내온 공문을 제빵실 입구에 붙였습니다. 강력한 노동법을 적용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임금 인상 날짜를 정확히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기존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가 됐습니다. 신입 직원과 경력직의 임금 격차가 줄면 결국 근로자들의 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니멈 웨이지라는 게 그게 바닥이다 이거죠. 그 이상을 줘야 되고 직원들도 여기서 이제 근무하는 연양이 쌓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어서 뭐 슈퍼바이저가 되고 경력을 좀 더 하고 키친에서도 좀 그 주방장이 되고 하게 되면은 그분들을 더 배려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미니멈 웨이지가 갑자기 한 20% 상승되고 나니까 거기에 맞는 퍼센테이지로 또 그분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야 되는 그런 걱정이 또 뭐 말도 못하죠. 뭐 그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달부터 전국에 6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에게는 시간당 $20의 임금이 지급돼야 합니다. 노동업계에서는 높아진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업주들은 고용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높아진 임금에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가격에 대한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노동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각종 노동법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뉴욕시 소비자 및 노동자 보호국 DCWP는 한국 SPC 그룹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트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공정 근무 시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종업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1,500명의 종업원들에게 270만 달러를 보상하고 27만 달러의 벌금과 기타 비용 등 총 30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파리바게트도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 매장에서 근무하는 전 현직 직원들로부터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해 2021년 172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2005년 LA 한인타운에 첫 직영점 개점 이후 뉴욕을 비롯해 뉴저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노스캐롤라이나 등지에 150여 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하는 등 전국의 핵심 상권에 진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텍사스 소재 삼성전자, 알라바마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굴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 디오 USA, SK 북가주 현지 법인인 SK팜데코 등이 크고 작은 노동법 소송에 휘말려 있거나 거액을 배상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노동법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과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현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한국 본사의 방침을 따르다 저지른 위법, 현지 채용 직원과 본사 파견 직원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 장애인이나 동성애자, 여성, 나이, 종교, 소수 인종에 대한 발언 등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딸을 납치한 용의자와 경찰이 교전을 벌이던 중 함께 있던 15살 딸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추가 영상이 공개됐는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인을 총격 살해한 후 자신의 15살 딸을 데리고 사라진 용의자 앤서니 그라지아노. 앰버 알러트가 발령된 지 하루 만에 주유소 편의점에서 부녀가 목격됐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I think it's the girl and I think it's the dad. They're going towards Barstow right now.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와 납치된 딸이 타고 있던 하얀색 닛산 픽업 트럭을 발견했고 이후 추격전 끝에 용의자를 총격 사살했습니다. 당시 총상을 입은 15살 딸도 결국 병원에서 숨지고 말았는데 교전 과정에서 안타깝게 벌어진 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공개된 추가 영상에서는 다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10대 소녀가 보조석에서 빠져나오는 사이 차량을 에워싼 경찰의 총격이 시작됐고 소녀가 경관의 지시에 따르며 걸어가는 순간 또다시 수발의 총성이 울리고 소녀가 쓰러졌습니다. 이번 헬기 영상은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한 정보 공개 요청에 따라 사건 발생 1년 반 만에 추가 공개된 것입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경찰의 총격에 소녀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결국 경찰이 과도하고 성급하게 무력을 사용해 소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오늘 레이크랜드 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76살 남성 아서 캐닝이 경비행기를 조정하던 중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레이크랜드 공항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륙 직후 엔진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캐닝이 새 경비행기를 조정하다 추락했지만 10년 동안 조정 경험이 있는 조종사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락 당시 경비행기에는 조종사만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연방항공청 FAA와 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장에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서 배차 요원들이 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지난 2년간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뉴욕 최대 국제공항인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이용객들에게 교통 안내 및 택시 배차를 도와주던 직원들이 줄을 서지 않은 택시가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맨 앞줄로 끼어들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12,000 이상의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퀸즈 지방검찰은 어제 해당 사실을 폭로하며 공항에서 승객을 픽업하려는 택시는 중앙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하며 대기한 순서대로 승객을 태워야 하지만 최소 9명 이상의 배차 담당 직원이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해 현금 $5 또는 젤과 같은 현금 송금 앱을 통해 뒷돈을 받고 대기 시간 없이 맨 앞차로 새치기 할 수 있도록 도와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멜린다 카츠 퀸즈 지방검사장은 범법을 저지른 9명의 배차 직원 가운데 최소 4명은 지난 2022년 이후 총 $1,000 이상의 뒷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 판정을 받을 경우 최대 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의 배차원들은 $1,000 미만의 뇌물을 받았지만 이들 역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9명의 직원은 공항 운영 관련 항만청 소속이 아니며 제3계약업체 소속 직원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뉴욕시 택시 산업이 승객 감소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약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조사하는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데이비드도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장은 성명을 통해 택시기사가 배차 담당관에게 뒷돈을 주고 부정행위를 저지를 시 택시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택시 운전사의 90%가 미국으로 이민 온 이민자라며 그들은 고국의 부정부패를 떠나 이곳으로 온 만큼 초심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선 의견차를 보였지만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넉 달 만에 이번엔 1시간 4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The two leaders held a candid and constructive discussion on a rang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issues.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쓰이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걸 계속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누르고 정당하게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계 기업이 소유한 SNS, 틱톡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This was not about a ban of the application, but rather our interest in divestiture so that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he data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can be protected. 타이완 해협, 남중국해 문제 등 묵은 현안에서는 여전히 의견차가 컸지만 양국 정상은 상호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9달 만에 내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몇 주 내로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의 미국 방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국의 민간 드론이 북한 영공을 뚫고 신우주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미 SNS 레딧에는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드론 항공사진 10여 장과 19초 분량의 영상 3개가 올라왔습니다. 영상과 사진에는 평안북도 신의주시의 전경이 담겼습니다. 압록강 주변에는 적막한 선박이 보이고 거리는 텅 비었다 싶을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넓은 차도 역시 차 한두 대가 겨우 눈에 띌 정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나란히 내걸린 건물은 신의주 제2사범대학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외벽에 적힌 붉은 문구와 간판도 눈에 띕니다. 촬영자라고 밝힌 한 중국인은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중국 단동에서 북한 신의주로 드론을 날려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출발지에서 1.6km 이상 비행해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단동은 신의주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둥과 신의주 사이 압록 강폭이 2km 정도에 불과하고 북한과 중국 사이 접경 지역의 경계가 허술한 편이라며 개인 드론을 활용한 신의주 촬영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촬영이 북한이나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촬영자가 주장한 촬영 시기가 2020년인 만큼 코로나로 국경 봉쇄와 내부 통제가 이루어졌을 때여서 주민들의 이동이 적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길을 걷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제복을 입은 경찰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드론을 발견한 한 부녀 보행자는 신기한 듯 위를 올려다보기도 합니다. 작성자는 신변이 괜찮냐는 네티즌들의 질문에 난 아직 살아있고 자유롭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도 접경 지역의 모습이 포착된 적은 있지만 근거리 모습까지 찍힌 것은 이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과 충돌에 항만이 폐쇄됐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에 선박 통행이 제한적으로 재개됐습니다. 해안경비대와 메릴랜드주 복구팀은 다리 북쪽 잔해 일부를 치우고 깊이 3.35m의 임시 수로를 열어 제한적으로 선박 통행을 시작했습니다. 임시 통로가 개통돼 항만 안쪽에 갇혀있던 일부 예인선과 바지선이 빠져나왔고 당국은 순차적으로 추가 통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웨스모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앞으로 며칠 안에 깊이 4m가 넘는 두 번째 임시 수로를 남쪽에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볼티모어항이 주로 취급하는 자동차와 기계 등을 실은 대형 화물선을 포함해 거의 모든 선박 통행이 가능한 깊이 6m 이상의 세 번째 임시 수로를 확보하는 데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지난 26일 새벽 동력 통제를 상실한 싱가포르 선적 컨테이너선이 키 브릿지 교각에 충돌하면서 길이 2.6km의 이 다리 중 강위를 지나는 구간 대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다리 위 고속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사고 선박 승무원들은 여전히 배 안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구호 트럭 공습과 관련해 오폭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우수경 기자입니다. 차량 내부가 심각하게 파손됐습니다. 지붕에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일 가자 지구에 구호 식량을 전달하다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구호단체 월드 센트럴 키친의 차량입니다. 폴란드와 호주, 영국 출신, 또 미국과 캐나다 이중 국적자, 그리고 통역을 돕던 팔레스타인 주민 등 7명이 숨졌습니다. والضربة صارت يعني في جب غاز محروق هيو في الكامل والجب الثاني واثنين مصفحات يعني مبينات انهم لاجانب. 이스라엘군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The work of WCK is critical. They are the front lines of humanity. We will get to the bottom of this and we will share our findings transparently. 네타냐후 총리도 오폭을 인정했습니다. לצערנו ביממה האחרונה היה מקרה טרגי של פגיעה לא מכוונת של כוחותינו באנשים חפים מפשע ברצועת עזה. זה קורה במלחמה. 자국민이 숨진 미국과 프랑스, 영국 그리고 유엔 등은 이번 공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당한 것과 관련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보복을 경고했고 이스라엘 또한 맞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중동 내 확전 우려도 커졌습니다. 진전이 없던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새로운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학 진학 대신 기술직을 선택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 등록금이 지도사 부담이 커진 데 비해 졸업장이 주는 효능 가치는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지난해 직업훈련 칼리지에 등록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6% 증가해 2018년 교육 분야 비영리 단체 NSC가 관련 데이터를 추적한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건설 기술을 공부하는 학생과 차량 유지 보수 등 업무를 배우는 학생도 각각 23%, 7% 늘었습니다. 용접이나 배관 등 업무가 높은 수익을 안겨주면서 기술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직 신규 직원의 임금은 전년 대비 5.1% 오른 4만 8천여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서비스 분야 종사자 임금 상승률은 2.7%로 3만 9천여 달러에 그쳤습니다. 건설직 신규 사업의 연봉 중간값이 회계사, IT 보수업계 수준을 넘어선 지 이미 4년째라고 급여 분석업체 ADP는 설명했습니다. 금문교 인근 공원 절벽에서 추락한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밤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절벽 아래 협곡으로 추락한 남성을 헬리콥터 구조대가 열 화상 카메라로 발견해 구조를 시작합니다. 추락한 남성은 바위에 몸을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고 구조대원은 구조장치로 남성의 몸을 고정시킵니다. 구조대원은 남성에게 놓지 말라고 말을 하며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소노마 카운티 셰리프는 이 남성이 알렉산더 트레일 근처 50에서 60피트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남성의 부상 정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발과 발목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 측은 방문객들이 트레일헤드 공원 산책로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관광객들이 산책로를 벗어나 절벽과 가까운 위험한 곳으로 접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